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하기 전에 아까 해피바이러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한참 지나갔는데 여러 차례 나눠서 내주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하여간 정말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 템파에서 열린 행사에 연설을 했습니다. NRCC라고 해서요, 전국 공화당 의원위원회라는 이제 행사인데, 연설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내 덕분에 공화당 사는 줄 알아라, 뭐 이런 자화자찬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 행사장은 이런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카운트다운, majorit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 될 거다. 다수당 된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카운트다운, 다수당이 되는 카운트다운. 10, 9 하면서 이제 카운트다운 하자는 거죠. 내년 중간선거 지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희망 섞인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중요하게 핵심을 찝어낸 것이 바로 마가 지지자가 없으면 공화당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도 마가 유권자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영킨이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됐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2024년 얘기도 나왔습니다.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려면 본인이 뭐 출마한다 이런 얘기는 나중 얘기고,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마가 지지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내년 2022년 중간선거 할 때 이 공화당의 연방 상원 그리고 연방 하원 후보자들이 마가 지지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트럼프 지지 후보자들로 다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어필을 한 겁니다, 어제. 말 그대로 이제 공화당을 트럼프 대통령이 독식하겠다라는 이제 과감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구나. 완전히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구나라고 좀 분명하게 보였고요. 2022년 중간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내가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가서 발표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곧 할 거다라든가 뭐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었는데 어제는 분명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2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발표하겠다. 대통령 출마할지 안 할지. 무슨 얘기입니까? 2022년 중간선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헤게모니를 가지고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공화당 입장에서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여 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마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 정책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적이었다, 먹히는 것이다 라는 게 입증이 이미 돼 있는 정책들이죠.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트럼프 때 이 마가 정책이 이게 맞는 거였구나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나와서 공화당으로 옮겨가는 이런 국민들이 더 생겨나고, 그리고 버지니아주처럼 12년 동안 민주당이었던 이 지역이 갑자기 공화당으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기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결되게 하려면 결국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꾸준하게 발휘되어야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지지자들, 마가 유권자들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생기가 넘쳐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공화당이 길을 꺾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츠 체니, 이름만 얘기해도 제가 여기서 막 욕이 막 올라오고 있는 이런 라이노 중에 라이노, 리츠 체니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국내 위협이다. domestic threat. 국내 위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은 아니죠. 그 여자는.
저희가 볼 때는 공화당 의원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근데 트럼프는 국내 위협이다. 이게 이제 1월 6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 이야기고요. 본인이 뭐 수정헌법 제1조 무슨 상을 받으면서 도대체 그런 여자가 무슨 그런 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을 준 단체도 이상한 단체고 하여간 그 시상식에서 본인 이제 수상 소감 얘기하듯이 하면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내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 공화당원 의원도 있다. 그런 걸 좀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자리를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기억나시죠? 2 down, 8 to go. 그러니까 10명의 탄핵 찬성했던 10명의 하원 의원들 중에서 2명은 이미 이제 출마 안 하기로 포기했으니까 나머지 8명 이 사람들 출마 자체를 할 생각을 못 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마가 유권자들 없이는 공화당이 승리 못 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한 85% 정도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에서 15% 정도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미심쩍어하는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독식을 하게 될 경우, 공화당은 트럼프당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혹시라도 독재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완전히 그 자기 중심으로 제대로 된 보수 정치가 아니라 자기 중심 정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나마 양심적인 라이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반 트럼프 진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도저히 설득을 시킬 수 없는 반 트럼프 진영이 공화당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방산업체 쪽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라든가 뭐 전쟁을 좀 일으켜야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쪽 로비스트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집안들, 이런 그 오래된 이 방산업계와 연결이 돼 있어서 오랫동안 그쪽에 스폰서를 받았던 정치 명문 가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네버 트럼퍼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미국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한, 어차피 개혁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개혁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될, 도려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화당의 지금 개혁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아예 진짜 제대로 된 기선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